자, 이번에는 이제 패키지, 이제 폴더, 이제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제 뭐 길게 이렇게 뭐 그 강의를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요 이제 JP 멤버, JP 멤버에 보시면 SRC 이제 메인 자바, 자, 이쪽에 자, 보시면은 이제 패키지 폴더,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뭐 DTO, 엔터티, 리파지터리,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자, 해놓고 있죠. 음. 자,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해놓고 우리가 그 안에 뭐 이제 컨트롤러, 그다음에 뭐 어떤 DTO 클래스, 엔터티 클래스, 또 리파지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인터페이스죠 안에, 그죠? 멤버 이제 리파지터리 이제 인터페이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또 이제 그 서비스 영역의 어떤 단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컨트롤러 쪽에서 JPA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리파지터리, 그쵸? 자, 이런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구동이 될 때, 자 이런 어떤 이제 그 인스턴스 객체들을 다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근데 뭐 마이바디스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뭐 혹시라도 뭐 제 강의를 이제 그 들으신 분들이나 어찌됐건 뭐 마이바디스를 제가 강의할 때는 자 이런 어떤 그 패키지 폴더 구성할 때 별도의 이제 서비스, 그죠? 서비스 패키지 폴더를 만들어 갖고 서비스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컨트롤러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박스 친 이 부분에 그 해당 이제 그 서비스, 그죠? 인터페이스를 자 우리가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이 그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따로 이 서비스 영역은 제가 따로 이제 그 하지 않고 그냥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컨트롤러 쪽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해도 되는데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처음 이런 어떤 JP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영역을 더 이제 세분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나뉘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좀 부분에서 서비스 영역은 제가 이제 서비스 계층이죠. 그런 서비스 계층은 제가 좀 따로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이제 구성으로 이제 해놓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제 처음엔 지금 이 정도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이 정도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서비스 영역까지 나눠서 또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더 이제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흔히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서비스 영역까지도 따로 이렇게 그쵸 패키지 폴더로 서비스 영역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영역이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이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따로 네 따로 뭐 이렇게 이제 서비스 이런 어떤 이제 패키지 예. 여기 이제 뭐 멤버 서비스 같은 어떤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뭐 구현체도 이제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이제 서비스를 뭐 주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서비스 계층은 생략을 하고 자 요 정도의 어떤 이제 계층만으로 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자, 우리 이제 회원 등록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지금 이제 JPA 이제 컨트롤러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회원 등록 관련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이제 좀 수정을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등록, 자, 오케이, 처리되는 부분, 이제 사용자가 이제 폼 데이터 이제 전달을 하면은 여기 이제 DTO로 받아가지고, 그쵸, DTO를 이제 엔터티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여기서 이제 투스트링으로 이제 해당 이제 멤버 이제 출력도 이제 콘솔에 이제 해보고 있고,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이제 DTO를 이제 엔터티로 이제 변환해서, 그쵸, 이렇게 이제 해당 이제 멤버를 리파지터리로 요 이제 엔터티,
주요 이제 멤버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 콘솔에 이제 찍어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주석으로 좀 해놓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요거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갖고, 복사를 해가지고, 뭐 이제 멤버, 세이브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세이브드, 뭐 요거는 이제 얘도 이제 그 투스트링이 있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투스트링 메서드로, 아니면 뭐 그냥 뭐 세이브드 얘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찍어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하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도 이렇게 이제 또 출력을 해보고 있는데, 자 요거하고 이제 요거 두 개 이제 그 출력을 하고 있는데, 얘는 결국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저장이 이제 그 되어진, 그쵸? 되어진 어떤 이제 그 객체를 이제 출력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이 단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객체를 이제 그 찍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찍어 보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찍어 보는 거하고 여기서 찍어 보는 거하고 이제 차이는 그 이제 그 고유한 그 인덱스 값이 있죠. 그 이제 그 해당 그 프라이머리 키 값 데이터베이스 이제 테이블에 입력될 때 지금 아마 우리 이제 너머로 이 테이블에 이제 돼 있잖아요. 요 이제 고유, 요 이제 프라이머리, 요 키값, 네,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보면은, 요 이제 넘값이 만약에 지금 테이블에, 데이터베이스 요 테이블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명, 지금 뭐 한 33번인가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된 회원이 33번인가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찍어 보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뭐예요? 자동으로 이제 하나 이제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신규 회원을 한 명 이제 그 세이브 시키게 되면은 그 회원은 이제 넌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34번은 어떤 이제 회원 그 아이디 값을 갖는 그런 어떤 회원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찍어 보게 되면은 요 값이 이제 34로 이제 그 출력이 되겠죠. 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는 거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이제 세이브드 객체는 이렇게 34, 그러니까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그 이제 저장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찍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찍어봤던 요 객체하고 여기서 이제 찍어보는 요 객체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똑같겠죠. 뭐 네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자 입력한 뭐 아이디 뭐 폰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값들은 똑같을 것이고, 근데 요 넘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찍어본 거는 이렇게 이제 34로 하나 이제 마지막이 이제 33으로 이제 등록이 됐었다면 하나 이제 자동으로 이제 증가한 34로 여기서는 이제 그 콘솔에 나타나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이제 찍어 보시면은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리스타트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자 메인에서 자 이제 등록 자 클릭을 하고요. 자 뭐 이제 뭐 홍길순, 네, 자 이제 미스터 홍뭐 1111, 자 이렇게 갖고 이제 하나 등록을 하면은 어찌되건 맨 마지막이 지금 이제 뭐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32번인가 33번인가 이렇게 이제 될 텐데요. 어찌됐건 새로운 요 멤버는 그러면 이제 34번이 이제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33번으로 지금 이제 전에 등록했던 게 33번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면 얘는 지금 이제 34번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버튼 클릭하면은 에러 없이 잘 됐고, 자 여기 이제 맨 밑에 여기 이제 넘값이 이제 요거죠. 여기서 이제 콘솔로 이제 찍어보고 있는 게 요거 여기서 이제 그 출력하고 있는 게 자 요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뭐 다른 뭐 이제 뭐 네임이나 아이디 뭐 폰 뭐 이런 거는 뭐 사용자 입력한 값 그대로 이제 오는 거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세이브드 된자요 객체의 toString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너무 이제 34로, 그러니까 요 전에 이제 33까지 이제 등록이 이제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4로 자 여기서 이제 찍어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네. 자, 이제 뭐 또 새로운 거 이제 등록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35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음, 뭐 장발장, 미스터 장, 네, 잘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발장, 미스터 장 해갖고 여기 이제 35번으로 그죠? 35번으로 여기서 이제 그 찍어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자 이렇게 찍어보면서 자 이제 콘솔을 통해서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좀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매핑. 자, 매핑 이제 처리하는 그 요청 주소가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원 등록, 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처리하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그 폼 데이터 값을 이제 전송했을 때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제 입력을 하는 자 이런 어떤 처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데 어차피 그 메서 그요 이제 그 메서드가 이제 겟 방식으로 이제 그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하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매핑 그 요청 주소도 뭐 이렇게 그 따로따로 그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사실 같이 해놔도 되겠죠. 요게 틀리니까 그죠? 개수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느냐 같은 그 요청 주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멤버라이트 이제 오케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얘도 뭐 그냥 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해놔도 뭐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청 주소를 똑같이 해놔도 어차피 얘는 그 겟방식으로 이제 요청하는 거고 똑같은 주소로 요청하는 거라도 얘는 어차피 이제 폼 값을 입력해 갖고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송 방식을 가지고 구별을 이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이 요청 주소는 뭐 해놓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은 이제 회원 등록을 뭐 처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홈페이지고 자 이거는 해당 이제 폼 데이터 넘어온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근데 수정도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별도로 따로 뭐 수정을 만들 필요 없고 이 JPA는 아까 이제 밑에서 우리 이제 세이브 이제 메서드 사용했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수정할 때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얘는 그 기본적으로 그 인서트 할 때도 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자 우리 이제 인서트 할 때도 얘를 사용하고요. 또 얘는 업데이트 할 때도 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할 때도 얘를 이제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인서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는 이제 수정이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뭐 인서트 업데이트 모두 그냥 요 세이브 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제 황당하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처음 이제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황당한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요 메서드 세이브 메서드 하나가 인서트 할 때도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하고 업데이트 할 때도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회원이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이 이제 아까 이제 34번 신규 회원이 이제 등록이 됐어요. 여기 33번이고 그 전에 이제 32번이 여기 등록이 된 건데 만약에 이제 그 34번에 여기 이제 수정이라는 어떤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수정이라는 그냥 숫자만 쓸게요. 다 쓸까요? 수정. 네. 여기 이제 수정이라는 요 34번 회원은 이제 그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할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그 수정 그 하는 그 페이지에서 뭐 이제 또 이제 확인 버튼 이제 클릭해 수정 내용 뭐 수정할 거 수정해 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요 이제 그때 요 이제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정에서도 이 수정에서도 요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하고 아예 뭐 신규로 어떤 홈페이지 이렇게 이제 그 열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도 요 세이브 메서드를 똑같이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신규 회원 가입이고, 신규로 회원 등록할 때도 세이브 메서드. 여기 이제 수정이에요. 수정에서도 이렇게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되냐면, 요게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 값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정, 보통 이제 우리 수정할 때 그냥 이렇게 이제 폼 데이터만 넘기지 않고, 폼 데이터 값만 넘기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런 어떤 이제 폼 데이터 값만 넘기지 않고, 몰래 하나 뭐 넘기는 거 있죠. 히든으로. 인풋 타입은 히든으로 해갖고, 몰래 어떤 값을 하나 넘겨요. 요게 뭐예요? 어떤 값을 넘겨? 그쵸? 요거. 요 값을 몰래 이제 히든으로 이제 수정할 때는 하나 넘기잖아요. 요 34번 회원에 대한 어떤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정된 정보 값들만 넘기면 안 되고 요 해당 34라는 요 값도 같이 몰래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로 회원 가입할 때는 뭐 34나 뭐 이런 값이 없잖아요. 신규는. 신규는 없으니까 맨 마지막이 뭐 자동으로 이런 어떤 이제 하나 증가된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몰래 이제 넘기곤 하는 게 없고 이제 수정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4라는 값을 몰래 이제 히든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 세이브 메서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똑똑한 거죠. 똑똑한 게 어찌됐건 이런 그 기존에 등록된 어떤 그 넘값이 넘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신규로 어떤 등록을 요청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인서트 등록 신규로 이렇게 이제 회원 등록을 그 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넘값이 넘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회원 등록이구나 해가지고 35 번을 만들어 갖고 신규 회원을 이제 하나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34번 회원을 이제 수정하는 경우에는 34라는 값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세이브 메서드로. 그러면서 해당 여기 이제 히든으로 이제 몰래 넘어온단 말이에요. 34번을 지금 수정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죠. 그 만약 이런 그 시그널 몰래 히든으로 요 34번이라는 값을 같이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을 만약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세이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어떤 그 시그널이 넘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수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4번 회원에 대한 어떤 수정을 요청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규 그 회원을 등록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35번으로 하나 증가시켜 갖고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34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정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 버튼을 클릭했는데 만약에 어떤 히든 값을 같이 넘기지 않으면 얘 입장에서는 신규로 등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해당 그 회원의 어떤 고유 요 식별자 값을 요 아이디 값을 같이 이렇게 그 히든으로 같이 넘겨줘야지만 요 세이브가 뭐야? 인서트가 아니라 업데이트구나. 그러니까 기존 어떤 회원, 기존 어떤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회원에 대한 요 아이디죠. 요 34번 아이디에 대한 회원의 정보를 수정시키라는 뜻이구나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따로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렇게 34번 요 회원에 대해서 넘어온 요 정보로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수정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회원 등록 홈페이지 만들고 오케이 만든 자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제 회원 수정 이런 어떤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메커니즘이 요 세이브 JPA의 요 세이브 메서드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JPA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JPA는 이런 어떤 그 수정에 대한 그렇죠? 업데이트에 대한 어떤 처리를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정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JPA에서 자 이제 수정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회원 등록, 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요게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떤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회원에 대한 어떤 수정을 처리하는 어떤 홈페이지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하나의 어떤 홈페이지, 요 HTML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이제 뭐 등록할 때도 쓰는 거지만, 그 수정할 때도 이 폼 만들어 놓은 HTML 요 폼을 그대로 또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방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이게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냐 그런 어떤 그 시그널을 이제 세이브 메서드한테 이제 그좀 전달을 해줘야겠죠. 서로 이제 그 다른 것이다 요청이. 이건 신규 등록이다. 이거는 기존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 수정이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아이디 값을 히든으로 몰래 이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이쪽으로 요청을 넣을 때, 이쪽으로 이제 요청을 넣을 때 그런 어떤 이제 값을 넘기는 거죠. 넘 값을. 그럼 이쪽에서 뭐예요? 받아야 되겠죠. 어찌되건 그 넘긴단 말이에요. 히든으로 여기서 이제 폰값 여기도 이제 좀 수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히든으로 히든 값으로 이제 넘기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신규 회원 등록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도 좀 이제 수정이 필요하고 자, 우선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넘 값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4번의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정하는 거면은 34라는 그 넘 값이죠. 그 넘 값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몰래 히든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어찌되건 받아줘야 돼요. 자, 이런 데서 이제 받아주려면 이제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자,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이제 파람 해가지고, 자, 여기다 이제 뭐, 자, 이제 밸류는, 자, 넘어오는 게 뭐예요? 자, 넘이죠, 넘. 넘이라는 값을, 자, 이제 이렇게 받아주고. 요게 이제 그 신규로 이제 등록할 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quired가 뭐예요? 그쵸, 이제 펄스로 해놓으면 되죠. 이제 디폴트가 자 이제 true니까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인티저 자 이제 넘으로 자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저희 이제 빨간 줄 들어오는 거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클릭해서 자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빨간 줄 이제 경고 들어오는 거 이제 없어졌고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할까요? 자, 이 부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매핑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 회원 등록 홈페이지를 이제 요청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결국 뭐예요? 회원 수정을 요청하는 홈페이지 그런 어떤 이제 요청도 되는 거기 때문에, 회원 수정일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넘 값을 뭐예요? 몰래 이제 히든으로 그 요청, 그 홈페이지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34번 회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정하는 거면은 34번에 대한 히든 값을 몰래 이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넘기는 값을 여기서 이제 받아줘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 한 줄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이제 등록 처리 이제 하는 부분도 자 우선은 이제 여기도 이제 if 해가지고 자 이제 해당 이제 넘이 뭐예요? 널이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한번 찍어 보고요. 뭐 여기는 뭐냐 뭐 널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자 이제 널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값이 없으면 뭐예요? 이제 신규 그쵸? 신규 회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규 회원에 대한 뭐 신규 이제 회원 등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델 애들 이제 어트리뷰트 여기서 이제 어떤 멤버 이제 DTO 자, 여기서 이제 멤버 자 new 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빈 객체 그죠? 여기 이제 빈 객체를 자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요. 홈페이지로 자 그리고 뭐 이제 모델에 담아서 이제 또 다른 것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신규로 이제 등록하는 거니까
이제 폼 타이틀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문자열로 레지스트 RATION 자 이렇게 문자열도 이제 하나 이제 넘겨주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등록 이제 홈페이지 쪽을 자 이제 이렇게 이런 한 줄 이제 추가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이제 신규로 이제 결국 이제 뭐 넘값이 이제 뭐 없으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히든으로 어떤 이제 넘값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신규로 이제 등록한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자 이렇게 신규 등록 처리를 위해서 여기 이제 모델에 자 이제 그죠? 빈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갖고 비어 있는 이제 빈 객체를 이쪽 이제 홈페이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수정이나 뭐 이런 어떤 수정, 요 이제 어떤 수정에 대한 어떤 처리를 뭐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뭐 등록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등록 잘 되잖아요. 등록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빈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시그널이 그쵸 이제 등록이냐 아니면 수정이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폼을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두 개의 어떤 작업을 등록이냐 수정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해서 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 이쪽 홈페이지도 자 우리가 좀 지금 바로 이제 수정을 지금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멤버 이제 리스트 페이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리스트 페이지 있잖아요. 이 리스트 페이지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 페이지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리스트 페이지에서 리스트 페이지 옆에 이제 뭐 수정이나 뭐 삭제 버튼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제 수정을 딱 클릭했을 때 이제 수정하는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리스트 페이지도 이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자 이쪽 이게 지금 이제 등록에 대한 처리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수정할 때 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수정할 거 여기서 있는데 그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 회원 이제 등록 이제 홈페이지 요청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자 이 부분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제 리스트 페이지 만드는 거를 이제 해야겠죠. 리스트 페이지 만들어서 뭐 이제 수정 버튼이나 뭐 삭제 버튼 자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자 리스타트 클릭.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자 이제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뭐 이제 에러가 나네요. 자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쵸? 전달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여기가 또 바뀌어야 되죠. 자, JPEG 이제 멤버 라이트.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쵸? 요청 주소 또 처리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 이제 바꿨는데, 그쵸? 자, 여기를 이제 같이 이제 멤버 라이트 OK가 아니라 그냥 폼으로 그냥 멤버 라이트라고만 할까요? 그냥 헷갈리니까 멤버 라이트.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도 그냥 멤버 라이트 폼이 아니라 멤버 라이트라고 할게요. 자 리턴대는 요거는 그냥 요거 이름 그대로 써야 되니까 멤버 라이트 폼으로 해놓고 자 여기도 멤버 라이트로만 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죠. 됐죠? 얘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리다이렉트 되니까 됐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멤버 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멤버 라이트 자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인서트 멤버가 아니라 요것도 이제 메서드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그냥 뭐 멤버 라이트 저 폼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멤버 라이트 이제 오케이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놓도록 할게요. 멤버로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접두사 자 이렇게 멤버 라이트 폼, 멤버 라이트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자 요청 주소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get 요거 이제 포스트로 됐죠. 네. 자 리스타트 클릭. 자 그럼 이제 메인에 다시 와서 자 클릭 여기가 멤버 라이트 요것도 인덱스도 좀 바꿔줘야겠네요.
자, 인덱스 쪽에서도 여기서도 인덱스가 멤버 라이트로 바꿨으니까 멤버 라이트로 바꿔주고요. 요거는 이제 뭐 리스타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새로 침하고요. 자, 장발장. 네, 잘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장발장에서 37번 자,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자, 이렇게 이제 한 것들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